네, 안녕하십니까. 녹색기술센터 정현덕입니다. 앞서 이제 이영애 박사님이랑 정윤아 박사님 두 분 다 모두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그 수소 생산의 좋은 기술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기술은 말고 이제 수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주위를 감싸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뭐 정책이나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발표 장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발표의 제목은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수소 생산 방법, 국내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너지 소스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패러다임이 변화를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나무 에너지 시대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석탄 에너지 시대로 들어갔고, 석탄 에너지 시대에서는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 이제 석유가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구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 문제와 맞물려서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봐도 탄소 경제를 기반으로 했다가 이제 수소 경제 기반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국의 이제 수소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료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랑 연방정부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한 민간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수소 에너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소 공급 계획을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수소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2030년까지 한 50%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올리겠다는 그런 기반과 수소 경제를 융합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계획을 보면 이제 태양광과 풍력의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거나 기존에 도시가스 깔려있는 그리드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수소들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부한 이제 천연 자원을 활용을 해서 세계 최대의 수소 생산 및 수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갈탄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을 해서 뭐 일본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연료전지 발전소 및 수소차 보급을 추진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사고 위에 이제 자립형 에너지 공급을 위한 수소 경제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국가 좀 특이한 점이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이용하고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이런 수소 공급 체인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연료전지차 차이나 수소 이니셔티브를 선언을 해서 수소 연료전지차를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과 그리고 메탄 개진을 통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소 경제 로드맵을 보시면 이전부터 준비는 되었겠지만 이제 18년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18년부터 한 22년까지는 이제 수소 경제 준비기라고 해서 이제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거나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 제도적인 기반을 완비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30년까지는 이제 확산기라고 해서 수소 에너지로서 수소를 이용하는 것을 비약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규모로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부터 이제 좀 40년까지는 이제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탄소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수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수소 정책을 좀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일단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및 환경 구제가 강화가 됐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였던 에너지원에서 이제 청정 연료 및 탈탄소화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좀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적 로드맵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예시를 들면요, 2040년까지 약 수소를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한 7.1% 정도까지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자체별로 수소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좌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지자체별로 굉장히 다양한 수소 정책들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소 정책들은 뭐 수소 도시라든지 규제 특구, 지자체별 육성 계획 등 지역 수소 산업 육성이 진행 중이나 사업 간의 연계나 이런 수소 사업이나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는 아직 좀 미흡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각 지자체는 이제 수소차랑 충전소 보고 계획 등 수소 정책 등을 이제 발표를 했으나,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초급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별 그 수소 관련 R&D 주요 추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 저장 및 활용 기초 원천 연구를 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인데 본 발표 자료 제목처럼 이제 유기성 폐기물을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 그리고 저장 활용 및 충전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저장 및 활용 그리고 도시 인프라 기술 개발에 약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헬스부 같은 경우에도 수소 생산 그리고 뭐 벙커링 기술이라든지 연료 공급 기술 같은 안전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수소 생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바이오매스는 이제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 생산 기술로서 뭐 1세대 바이오매스가 있고 2세대 바이오매스가 있고 3세대 바이오매스가 있는데, 이러한 뭐 생물학적이나 물리적인 전환을 통해서 뭐 바이오 디젤이나 전력, 수소, 뭐 바이오가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질량당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또 탄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 경로를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물학적인 처리를 위해서 생물학적인 경로를 따라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전기 분해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열화학적인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바이오매스, 유기성 폐자원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루트와 열화학적 루트를 통해서 수소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술 트리 부분인데요. 먼저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소 생산이 이제 화석 연료 기반으로 해서 뭐 스팀 리폼이나 열분해 그럼 가스화를 통해서 수소로 많이 대부분의 수소를 만들고 있고요. 뭐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뭐 열화학 분해나 고온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는 뭐 풍력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제 전력들을 이용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분해나 생물학적인 분해를 통해서 수소로 간다거나, 그리고 본 발표에서 다루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 등을 이용해서 수소로 간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경로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로드맵에 포함된 수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인데요. 보시면 2040년까지 약 526만 톤의 수소, 연간 526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수소의 대부분이 이제 추출 수소,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개지를 통해서 이제 수출하는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204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추출 수소 부분을 한 30%까지 줄이고 수전에나 뭐 이런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입하는 방향으로 그린 수소를 한 70%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 요 개념이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개제를 통해서 이제 CO2 등 일부 부산물이 발생하는 이런 수소를 말하고요.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CO2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린 수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이제 그린 수소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 그리고 두 번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소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개념과 기준에 대한 규정이 아직 현재까지는 뭐 없는 실정이고요. 그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수소 인증 기준이라고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발자국 전과당 평가를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측정을 하고 60% 이하의 경우에는 저탄소 수소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제로의 경우에는 이제 그린 수소라는 그런 인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나 뭐 저희 나라도 이런 게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 기술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제 메탄 열분해를 통해서 이제 수소 및 탄소를 제조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산화 염소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메탄 산화를 통한 메탄올 및 포름산을 제조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탄 열분해를 통한 수소 탄소 그 제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매스에도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을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현기성 소화를 통해서 생산된 메탄을 이제 개조를 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린 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시에서 이제 바이오가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순도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충전소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제 가축분유 기반으로 한 바이오가스에서 연료전지 발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 리포밍 방법은 이제 그 메탄에서 이제 수소를 이제 따로 분리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메탄 함량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의 메탄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팀 리포밍을 통해서 이제 고순도의 수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팀 리포밍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지금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천연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뽑을 때 이제 스팀 리포밍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천연가스 대신에 이제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상태 자체로 개질 반응을 진행하는 SBR 공정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술로는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중에 열분해나 가스화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바이오매스에서 가스화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열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런 경로를 따라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가스화 방식으로 적합한 DFB라는 기술이 현재 있고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약 14메가와트 정도의 상용화 플랜트를 이제 현재 가동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1톤 per day 정도의 파일럿 규모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DFB 기술의 약간 발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CO2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이런 공정을 통해서 수소 함량 한 73%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술, SER 기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바이오매스에서 이제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들도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유기성 합성가스 생산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플랜트들의 크기를 이제 조사한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1메가와트급에서 100메가와트급의 이제 분산형 플랜트 규모로 그냥 좀 약간 소규모로 이런 플랜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소규모
소규모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제 분산형 전원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타 과제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부분에서 좀 유명한 분야가 뭐냐 이런 걸 도출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이런 새로운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사용되고 어떤 분야가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나 이런 걸 좀 조사한 결과인데요. 먼저 보시면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논문들을 총 14만 4천 건 정도를 수집을 해서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 이걸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분석해 본 결과 이제 토픽이 1번부터 12번까지 나왔는데 이제 앞에 것만 보여드리면 약 5번 토픽이 약간 저희와 연관된 이런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8% 전체 비중을 보면 한 8%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이 토픽의 해석은 여기에 제시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유출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포함된 논문들을 이제 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일단 발표를 통해서 앞에서 이제 뭐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분산형 이제 바이오매스를 기반한 그린 수소 플랜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뭐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뭐 개제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열분해를 통해서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어찌 보면 그런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들어갈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도시 옆이라면은 열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고 뭐 하수가 많이 나오거나 불폐수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면은 또 바이오가스로 전환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경제적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이런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환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분산형 전력 및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이라는 그 다학제 융합 클러스터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림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기술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기술 그리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뭐 정책 그리고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뭐 경제성 아니면 경제성 그리고 기술을 적용할 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님비 현상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 유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